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21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일단 좀 상승을 해주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분봉상 고점 자리는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봉상 너무 높은 구간이라 제가 물량을 많이 사진 않았는데요. 의외로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자, 다 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네, 나머지 물량만 편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91,000원짜리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일봉상 또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라 이게 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이 나왔죠. 이거는 뭐 시총도 엄청 무거운 종목인데 이게 시총이 무려 6조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스닥 현재 2위죠. 대단합니다, 정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예, 요것만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위쪽에서 또 슈팅이 나오고 있죠. 거래 실리고. 자, 이 대형주가 한 10%를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는 뭐 한 5, 6% 수익권에서 나머지 물량 정리했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초록배 미디어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가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좀 이탈을 했죠. 물론 이런 고점 자리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좀 홀딩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약해 보이죠. 바로 좀 매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초록바이 미디어 약손절로 좀 끊어냈고요. 이렇게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도 수익 챙겼습니다. 자, 일봉상 전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파동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3차 파동 구간이 다 나오는 자리이고, 자, 거래가 앞에 터진 거래에 비해서 좀 초라하죠. 물론 당일 거래로는 1,000억이 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거래 대금입니다만,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빠르게 수익권에서 좀 수익 챙겼고요. 자, 나머지 물량만 제 매수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 좀 홀딩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제 매수가를 좀 터치를 했죠. 역시나 좀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흔드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수익으로 잘 마감합니다. 자, 오픈 베이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핑거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매도 실현했고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실현 됐습니다. 한 2.2%에서 2.5% 사이 정도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상승 VI 갭 구간 매매 대응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죠. 단발성 재료로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 VI 갭 구간에서 진폭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빠르게 상승 VI 갭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핑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6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이런 꼬리 자리까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장 초반부터 좀 나와줬고요. 강한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좀 쫓아붙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에 의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루 종일 하락을 하는 정말 최악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고 제가 이 강한 봉을 보고서 바로 이제 쫓아붙어서 매수가 잘 됐죠. 자, 매수가 되고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일부 물량은 거의 뭐 꼭대기에다가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긴 했지만 뭐 결국에는 시장이 주구장창 하락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좀 쭉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일봉상 양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통상으로는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한 거죠. 자,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시총이 코스닥 2위인 종목인데도 뭐 조정 구간이 없이 계속 위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매매하기도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물량을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익 잘 내고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초록뱀 미디어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어요. 사실 일봉상에 이게 제가 조금 선침해 개념으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어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위치상으로 이제 이런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스가 또뭐 재료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돌파를 강하게 먼저 하고 그런데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해서 이 종목도 뭐 그렇게 물량을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손절로 자르고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대응을 했던 거고요. 예, 여기 돌파를 할 때 이봉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바로 이제 이탈을 할 때 제가 일부 물량 바로 정리했고요. 자, 요 자리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손절로 좀 마감이 됐는데 결국에는 요런 자리 또 돌파를 했죠. 예, 요런 자리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상승이 나온 거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양봉으로 잘 만들었고 계속 이제 이 윗구간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좀 움직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뱀 미디어는 약손실로 좀 끊어냈고요. 자, 오픈 베이스 또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두 번 매매를 한 종목이에요. 지난 이틀 전에 여기서 사실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요. 어제 이 양봉에 저가를 이제 장중에는 살짝 이탈을 했는데 시장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홀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를 보면 뭐 이게 무너질 종목이었으면 사실 거래가 좀 터지거든요. 이 위쪽에서 이제 뚫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한 물량들이 손절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이제 이렇게 좀 실리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던 걸로 봤을 때 이제 홀딩을 했던 거고 결국엔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런데 조금 장중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좀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흔들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상승이 나올 때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라면 제가 계속 좀 홀딩을 했을 건데 조금 이제 약수익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보고 있다가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또 매수를 했죠.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구간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일봉상 이 종목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파동상으로 3차 파동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었던 종목이고 수익이 또 잘 나고 마무리가 되고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 베이스는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네 번째 종목으로 핑거 매매를 했죠. 자, 핑거 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뭐 시장 대장주급도 아니고 강한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서 천냥봉이 나왔고 장중에 좀 뉴스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바로 상승 VI로 들어갔죠. 요때 이제 제가 체크가 돼서 상승 VI 갭이 뜰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역시나 이제 갭이 떴고 그래서 상승 VI 갭 구간 매매 대응을 해서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장중에 이제 어떤 뉴스가 떴냐면 메타버스 관련한 뉴스가 좀 떴는데요. 이 로블록스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이 종목이 좀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상승 VR 갭 구간 대응해서 수익 잘 내고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이렇게 진폭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폭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윗꼬리까지만 보더라도 진폭이 거의 5%대이기 때문에 2, 3% 수익은 뭐 가볍게 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 외로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빠르게 또 손절을 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이 상승이 나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염두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핑거 매매 마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종목이 굉장히 제가 좀 아쉬운 종목이 있어요.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셀인데요. 넥스트 사이언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진짜 어이없게 좀 손절을 당했는데, 요 고점 자리 이제 돌파를 할 때 제가 좀 대응을 했어요. 자, 분봉상 보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요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요렇게 이제 양봉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쫓아붙는 매매를 했어요. 딱 쫓아붙었는데 바로 내려꽂더라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그냥 아래로 떨어졌죠. 이제 요게 요렇게 상승 나오다가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잘랐어요. 윗골이 달린 음봉에 거래 터지는 걸로 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보유할 이유가 없죠. 양봉을 기대를 하고 돌파를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잘라냈고요. 자, 잘라냈더니 그 다음 봉에서도 이제 음봉 만들고 저는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파하고 그냥 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손절 당했고요. 제대로 이제 여기서 털린 거죠. 여기 흔드는 구간. 딱 여기서 흔들고 바로 이제 또 돌파하고 갔죠. 여기서 돌파할 때도 이제 복원이 있었는데 손이 안 나가요, 이게 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이 안 나가서 이거를 또 수익을 못 냈어요. 손절로 마감을 했고요. 이 세력들의 이 드라이빙에 뭐 제대로 이제 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여기서 흔들지 않고 그냥 이 모양이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왔다면 이 종목 분할로 아마 제가 또 수익 아주 괜찮게 냈었을 종목이에요. 이게 추가로 16%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2, 3%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물량 분할로 매도했다 그러더라도 이 종목 아마 6, 7%까지도 수익을 냈었을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어쨌든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네이처셀도 제가 너무 아쉬운 종목이 됐어요. 자, 이 종목도 털렸어요. 너무 높은 구간인데 이 종목은 여기서 사실 종가 베팅 자리도 줬거든요. 이런 자리. 근데 제가 요거는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구간이고 아무튼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슈팅이 나왔죠. 자,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았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어디서 매매 대응했냐면 여기 이제 돌파봉 보고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봉에서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한 2% 정도, 1.9%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약수익권에서 매수가 한 두 호가인가요? 한두 호가 위에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도 이렇게 날라갔죠. 예. 제가 매도하고서 매수한 자리에서부터 보면은 이 종목도 자 9.9% 거의 뭐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서 또 흔들지만 않고 잘 갔다면 근데 사실 이거는 흔들었다고 보기는 힘든데 제가 제 매수가를 상승을 했다가 최소한 2%까지 상승을 했다가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면 저는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홀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뭐 제가 제 기준 때문에 물량을 좀 뺏긴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수익을 못 내고 그냥 약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 됐고요.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셀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수익을 또 잘 내고 마감을 할 수 있었을 종목인데 수익을 추가로 내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고요. 오픈 베이스는 제가 이틀 전에 종가 베팅한 물량 약수익으로 또 마감하고 위쪽에서 돌파 매매할 때 대응을 해서 이렇게 수익 냈고요. 핀거는 상승 VI 갭 구간 활용해서 빠르게 수익 챙겼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따라 붙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초록뱀 미디어는 돌파를 예상하고 미리 선침해했다가 손절을 약손절로 좀 끊어냈고요. 넥스 사이언스 손절 나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종목이었는데 세력들의 아주 이 드라이빙에 제가 제대로 이제 손절이 좀 나갔고요. 자, 네이처셀도 제 매수가를 터치를 안 했다면 충분히 수익 내고 잘 마감할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 때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노대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매물대를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하는 위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몸통 매물대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제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한다면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으로 보입니다. 오늘 거래를 상장했었을 때의 거래 대금을 넘겼거든요. 뭐 이런 거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뭐 오후장에 좀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오후장에 이제 거래가 좀 집중이 됐죠. 오후장에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한가에 잘 굳혔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림기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림기계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를 또 깔끔하게 돌파를 해냈죠. 이런 모양은 아주 양호합니다. 자, 이런 꼬리자리 이제 돌파를 해놨고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이제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대금도 한 120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뭐 준수합니다. 최근 들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기도 하고요. 재료도 좀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고 최근 이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뭐 블랙아웃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후발주로 이어지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 괜찮았죠. 분봉상 움직임 굉장히 양호했고요. 상한가에 이제 막판에 좀 굳혔는데 좀 일찍 상한가를 마감을 하고 굳혔다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좀 두 종목 보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갭을 띄운 것까지는 좋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아주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이제 갭을 띄우고 그냥 도지 캔들 정도 만들어주면은 딱 좋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도지 캔들 정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뭐 장 초반부터 갭을 띄우고 나서부터 그냥 아래로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자, 분봉상 보면 이거는 뭐 완전 전형적인 하락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분봉상 흐름이거든요. 반등이 아예 없잖아요. 이런 시장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정말 힘없이 하루 종일 바닥으로 이제 벅벅 기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장은 답답합니다.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어제 만들어졌던 이 양봉에 이 시가를 이탈을 시키면서 몸통상으로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일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이 양호한 모습으로 또 한 차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뭐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좀 준수한데요. 그래도 캔들의 모양은 좋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갭을 띄운 이후에 계속 하락했고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어제 만들어졌던 양봉을 훼손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21선도 아직 뭐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아직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없이 쭉 빠졌던 이유가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매도 수급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도 5천억이 넘게 이 매도를 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이 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뭐 계속 하락시키는 이 주된 이제 수급 주체가 바로 외국인 수급이었고요. 자, 이랬던 이유는 또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자, 환율이 제가 요 고점 자리 돌파를 했을 때 빠르게 좀 하락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시장에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위로 상승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서 오늘 또 고점 자리를 경신을 하면서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기가 좀 힘든 모양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을 못 쓰고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급이 없다 보니까 뭐 상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종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내일 한 차례 더 흔들린다면 빠르게 이제 뭐 아랫꼬리를 달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좀 잘 만들어져서 갭을 띄워서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서 이 음봉 캔들을 그래도 최소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 위로 빨리 이 캔들이 안착을 하면서 쌍바닥을 좀 완성하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상승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뭐 시장에 큰 악재라고 볼 만한 거는 사실 팬데믹밖에 없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우리나라도 최고점을 이제 또 경신을 하면서 결국 시장 하락의 좀 주된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라든가 수출 데이터 같은 게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의 수만 좀 감소를 한다면 시장은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조금만 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요런 이제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이제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뭐 급락을 할 수 있는 악재도 사실 변이 바이러스 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는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처럼 강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시장 대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